안녕하십니까? 매주 한 번 정도는 좋은 책을 읽고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 지식 사전에 있는 경제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는 경제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정확한 뜻을 모르고 막연하게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몇 가지만 경제 용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OEC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6개의 서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발족한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더욱 확대 개편한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경제성장과 무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 1996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원조 또한 중요한 목표여서 유엔은 회원국 GNP의 0.7%를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고부가가치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보다 높은 이익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죠. 지식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을 흔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 낙수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낙수 효과라는 것은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비층대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깨진 창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만약 깨진 창문을 갈아 끼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걸 본 사람들은 다른 창문을 더 깨거나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되고 준법 정신이 악화되어 또 다른 큰 범죄 행위를 야기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사소한 문제들이 심각한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이론을 적용하여 낙서를 깨끗이 지우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등 작은 위법 행동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이 감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결 전쟁입니다. 물결 전쟁이란 역사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의 체제와 새로운 체제 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토플러 박사는 이것을 물결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블루칼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블루칼라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청색 옷을 입고 일을 했기 때문에 블루 칼라라고 불렀지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이트 칼라는 20세기 초 산업사회를 이끈 지식과 전문 능력을 습득한 사무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근무했기 때문에 블루 칼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이트 칼라라고 불렀습니다. 21세기 정보사회의 주체는 이제 골드 칼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골드 칼라는 황금처럼 반짝이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사고를 주 무기로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콧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이콧이란 영국 귀족의 영지 관리인인 찰스 보이콧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불매운동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찰스 보이콧은 소작료를 경감해달라는 토지연맹의 요구를 거부하고 소작료가 밀린 소작인을 추방하려다가 오히려 전체 소작인들로부터 배척당하여 자신의 영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부당한 행위에서 저항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가리켜 보이콧이라고 합니다.